테니스 코트의 공기가 차갑게 스치며 내 심장을 쥐어짜는 순간이었다. 수민이가 그를 데리고 나타난 그날, 라켓을 쥔 손이 떨려서 공을 제대로 칠 수 없었다. 지은아, 내 남자친구야. 소개할게. 그 한마디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남자의 그림자가 내 가슴을 파고드는 걸까? 4월의 여름 끝자락. 한강이 보이는 테니스 클럽은 항상 나의 안식처였다. 24살 지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는 나는 이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에 코트에 도착해 홀로 연습하는 그 시간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조용한 폭풍 같았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무심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죄책감. 하지만 테니스만큼은 달랐다. 공을 치는 순간 모든 게 직선으로 날아가고 내 마음의 라인도 곧게 펴지는 듯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다. 클럽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잔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라켓을 어깨에 메고 코트로 향하던 중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이었다. 25살, 나와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절친. 그녀는 항상 밝았고 그 밝음이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같은 디자인 전공이었고 졸업 후에도 매주 테니스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수민이는 이성애자였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의 연애사에 등장하는 남자들, 그들의 사진을 보며 나는 조용히 아파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사랑이라 이름 짓는 건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다. 지은아, 수민의 목소리가 코트를 가득 채웠다. 그녀가 달려오며 나를 안아주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냄새가 스치자 내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오늘 일찍 왔네? 나 때문에 기다린 거야. 그녀의 장난기 어린 미소에 나는 웃음으로 답했다. 당연하지. 네가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는 함께 워밍업을 시작했다.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드라이브. 공이 오가는 리듬 속에서 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훔쳐봤다. 땀에 젖은 이마, 집중한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코트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수민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지은아, 소개할게. 이게 민준 오빠요. 지난주에 사귀기 시작했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렘으로 가득 찬 그 떨림이 내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자주 이야기하던 지은 씨죠? 테니스 잘 친다고 들었어요. 그의 손이 수민의 어깨를 감싸자 나는 라켓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연습이 시작됐지만 내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공을 칠 때마다 민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코트 옆 벤치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다. 좋아, 지은아, 그 샷 멋져. 수민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 쪽으로 향해 있었다. 나는 백핸드를 실수했다. 공이 네트에 걸려 떨어졌다. 괜찮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수민이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연습이 끝난 후 우리는 클럽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셨다. 민준이 수민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민이가 테니스 때문에 스트레스 푼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배워볼까 해요. 그의 말에 수민이 웃었다. 오빠가? 그럼 지은이가 가르쳐줘야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왜 그녀의 행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할까? 레즈비언으로서의 나. 한국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랑. 가족에게는 숨기고
친구들에게는 장난으로 치부되는 이 감정. 수민이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참으며 핸드폰을 열었다. 수민의 인스타그램. 민준과 찍은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 새로운 시작 캡션 아래 하트 이모지가 가득했다. 나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삭제된 듯한 내 감정을 되새겼다. 이성 친구가 들어온 그 순간 내 마음의 라인이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 끝이 아닐 터였다. 사랑은 직선이 아니니까. 그 주 내내 나는 수민과의 만남을 피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야근을 핑계로 테니스 연습도 혼자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테니스 안 가? 민준 오빠도 기다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방에서 홀로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느껴졌다. 부모님의 결혼할 때 됐어라는 말, 직장에서의 은근한 차별.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한 적은 있지만 그곳조차 외로웠다. 수민이만이 내 유일한 빛이었는데 이제 그 빛이 다른 이를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금요일 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문을 열자 젖은 머리카락을 흘린 수민이가 서 있었다. 지은아, 나랑 이야기하자. 왜 피하는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 테니스 트로피가 놓인 선반. 우리는 소파에 앉아 마주봤다. 미안해. 그냥 네가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부러워? 나한테 무슨 일이야?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수민아, 나는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그건 농담이잖아. 그녀가 웃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심이야. 오랫동안 네가 민준 오빠랑 사귀는 거 알았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어서 눈물이 흘렀다. 수민은 멍하니 나를 봤다. 나 이성애자야.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울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오빠는 좋지만 뭔가 맞지 않아. 네가 피하니까 더 이상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손길이 그녀를 흔들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고백은 금기였다. 뉴스에서 본 LGBT 차별 사건들, 가족의 반대. 그러나 수민의 눈빛에 무언가 변했다. 며칠 후 테니스 코트에서 다시 만났다. 민주는 없었다. 오빠랑 헤어졌어. 수민이 말했다. 내 고백 때문에 생각하게 됐어. 나 자신을 돌아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우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공이 오가는 사이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아, 나도 네가 특별하다는 거 알아. 그 말에 내 라인이 다시 그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곡선으로, 더 자유롭게. 우리의 로맨스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한강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카페에서 속삭이는 대화.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수민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탐색했다. 나 바이섹슈얼일지도 몰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게 뭐든 네가 행복하면 돼. 드라마는 피할 수 없었다. 수민의 부모님이 알게 됐다. 그런 관계는 안 돼. 아버지의 호통. 어머니의 눈물. 우리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 도의로 받아들였다.
네가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루트 단체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설득했다. 최종적으로 결혼식 날, 서울의 작은 홀,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수민의 서약. 내 마음의 라인은 이제 완벽한 원이 됐다. 사랑은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그어주는 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테니스 코트는 이제 단순한 연습장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됐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만나 공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 리듬 속에 키스와 포옹이 섞여들었다. 지은아, 내 백핸드가 더 날카로워졌어. 수민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네가 있어서야.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행복은 항상 시련을 동반했다. 직장에서의 소문이 시작됐다. 지은 씨, 그 친구랑 이상한 관계 아니야? 동료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이곳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상사가 물었다.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 나에게 털어놓았다. 피곤해. 지은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별을 봤다. 수민아,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멀리서 불꽃놀이가 터졌다. 서울의 밤하늘이 밝아지듯 우리 마음도 빛났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곧 다가왔다. 민준이 다시 나타난 건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수민의 핸드폰에 그의 메시지가 왔다. 수민아,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나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마음이야. 하지만 나 잊지 마. 나는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과의 과거, 그녀의 이성애적 끌림. 내가 그녀를 묶어둘 권리가 없었다. 다음 날, 수민은 민준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테니스 코트에서 홀로 연습했다. 공을 세게 치며 분노를 풀었다. 2시간 후 그녀가 돌아왔다. 눈물범벅이었다. 오빠한테 끝이라고 했어. 나 이제 확실해. 너만 사랑해.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울었다. 고마워. 수민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았다. 봄이 오자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수민이 반지를 꺼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의 무릎 꿇은 모습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당연하지. 우리는 키스했다. 제주의 바람이 우리를 축복하듯 불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상관없었다. 사랑의 약속이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 모임이 열렸다. 수민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딸이 행복하다면 점점 마음이 두그러졌다. 내 부모님은 이미 받아들였다.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웃었다. 문화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여름, 르트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서울 광화문 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수민과 나는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를 외치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드라마틱한 순간 기자들이 다가왔다. 인터뷰해 주실래요? 우리는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 기사가 실리자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변태들이야 댓글에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가을, 직장에서 승진했다. 지은 씨, 왜 디자인 멋져? 팀장의 칭찬. 수민도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는 이제 듀오로 플레이했다. 퍼펙트 샷 뒤 그녀의 환호에 나는 웃었다. 사랑은 테니스처럼 연습과 인내가 필요했다. 겨울이 다시 오자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들이 모였다. 축하해, 토스트가 오갔다. 수민의 미소가 빛났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날 코트에 들어온 그녀, 내 마음의 라인을 무너뜨린 그 순간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은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26살이 된 나는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더 자유로워졌다. 수민은 에이전시에서 팀 리더가 됐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 집은 우리만의 성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키스로 하루를 시작했다. 좋은 하루 되렴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수민의 여동생 은지가 알게 됐다. 18살 고등학생 은지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그래? 이상해. 그녀의 눈물에 수민은 아팠다. 은지야, 언니는 행복해. 이해해줄래? 나는 은지와 따로 만났다. 카페에서 테니스 이야기를 꺼냈다. 은지 씨, 테니스 해본 적 있어? 공 치는 거. 자유로워? 그녀는 웃었다. 언니랑 치러 가요. 그 후, 은지는 우리 편이 됐다. 가족의 작은 변화가 큰 위로였다. 민준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재회였다. 회사 파티에서였다. 그는 이제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 수민아, 지은 씨. 잘 지내? 그의 미소에 나는 경계했다. 수민은 담담했다. 행복해. 하지만 파티 후 그녀가 울었다. 오빠 봤을 때 과거가 떠올라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뿐이야. 그 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사랑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지은아, 네가 제일 예뻐. 수민의 속삭임에 가슴이 벅찼다. 밤, 해변 산책. 미래에 대해 생각해. 그녀가 말했다. 아예, 어떻게? 나는 물었다. 입양이나 대리모. 가능할 거야. 한국의 법이 변할 거라 믿었다. 우리의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가을, 큰 사건이 터졌다. 수민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결혼식 올리자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놀랐다. 정말요? 어머니가 웃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이 흘렀다. 보수적인 한국 가정에서 나온 이 변화는 기적이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작은 결혼식, 가까운 사람들만. 겨울, 프라이드 행사 다시. 이번엔 스피커로 나섰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청중의 박수에 가슴이 떨렸다. 언론 인터뷰, 책 출간 제안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영감을 줘요. 메시지들이 왔다. 하지만 트롤도 있었다. 한국 문화를 망쳐 우리는 무시했다. 사랑이 승리했다. 27살 새해 우리는 결혼했다.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했다.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
영원히 내 라인 따라갈 때 수민의 말. 공기놀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날아올랐다. 결혼 후 삶은 달콤 쌉싸름했다. 우리는 이제 부부였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요리를 나눴다. 지은아, 오늘 내 디자인 어땠어? 수민의 관심이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이 컬러 좋을 것 같아. 창의력이 서로를 자극했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클라이언트와 다퉜다. 이 디자인 왜 이렇게? 그의 비난에 울었다. 수민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 재능 알아. 그녀의 위로가 약이 됐다. 반대로 수민의 상사가 압박했다. 데드라인 지켜. 야근 후 그녀가 지쳤다. 나는 마사지하며 말했다. 쉬어. 내가 있어. 여름. 우리는 강원도로 캠핑 갔다. 별 아래 텐트에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아이 갖고 싶어. 수민의 속마음. 나도. 연구해보자. 우리는 LGBT 커플 지원 단체에 문의했다. 대리모 옵션, 비용과 법적 문제. 기다려야 해. 하지만 희망이 싹 텄다. 가을, 친구 모임. 대학 동기들이 왔다. 와르르, 너희 진짜 잘 어울려. 술자리에서 웃음꽃. 하지만 한 친구가 물었다.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그 대화가 우리를 더 결속시켰다. 겨울, 눈보라 속 테니스. 코트가 하얗게 덮였다. 주워. 수민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웃었다. 따뜻하게 해줄게. 실내로 들어가 뜨거운 코코알. 우리의 로맨스는 계절을 초월했다. 28살. 나는 책을 썼다. 마음의 라인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 출간 파티에서 수민이 읽어주었다. 이 순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야. 청중의 눈물. 책은 베스트셀러 됐다. 감사해요. 독자들의 편지.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수민의 전 동료가 스캔들을 퍼뜨렸다. 그 커플, 이상해. 소문이 퍼졌다. 우리는 대응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기자회견. 지지자들이 모였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 봄. 우리는 입양 신청을 했다. 승인될 거야. 희망 속에 기다렸다. 테니스처럼 인내의 게임. 입양 과정은 험난했다. 서류 작업, 상담, 심사. 커플로서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법이 걸림돌. 동성 커플은 어렵다. 담당자의 말에 절망했다. 포기할까? 수민이 물었다. 아니, 싸우자. 나는 단호했다. 변호사 도움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여름, 프라이드 마다시. 이번엔 수천 명. 평등을 우리의 플래카드. 미디어 노출 증가. 변화가 올 거요. 희망이 피었다. 가을, 소송 첫 심리. 법정에서 손을 잡았다. 우리 사랑은 합법적입니다. 변호사의 말. 판사가 물었다. 아이를 키울 준비 됐나요? 네. 사랑으로 우리의 증언. 기다림 속에 떨렸다. 겨울, 승소, 입양허가 소식에 울었다. 됐어? 포옹. 이제 새 가족의 시작. 29살. 우리는 딸을 맞이했다. 3살 미나. 엄마, 그녀의 미소. 우리의 삶이 완성됐다. 테니스 코트에 미나를 데려갔다. 공처바의 작은 손이 라켓을 쥐었다. 드라마는 가족으로 옮겼다. 미나의 유치원 적응. 두 엄마, 아이들의 질문. 네, 사랑하는 엄마들 설명하며 웃었다. 부모 모임에서 시선 받았지만 무시했다. 여름 휴가, 제주 다시. 미나와 모래성 쌓기. 행복해, 수민의 속삭임. 가을, 내 전시회. 디자인 작품들. 가족의 사랑 테마. 미나의 그림도 걸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최고의 해 토스트. 30살. 삶은 안정됐다. 나는 스튜디오를 열었다. 수미는 컨설턴트. 미나는 유치원생. 매일 루틴, 아침 산책, 테니스 시간. 하지만 새로운 도전. 미나의 학교 문제. 엄마들 왜 둘이야? 친구의 말에 미나 울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책 읽어주며 설명했다. 사랑은 여러 형태야. LGBT 교육 단체 도움. 여름, 가족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 자유의 맛. 가을, 수민의 임신, 아니, 대리모 성공. 아기 올 거야. 기쁨의 눈물. 겨울, 아들 태어남. 준호. 우리 가족 완벽, 병원 방에서 웃음. 드라마, 준호의 건강 문제. 작은 병, 하지만 불안. 괜찮아질 거요. 병원에서 지켰다. 회복 후, 더 소중함 느꼈다. 21 미나, 학교 발표. 내 가족 이야기, 박수 받음. 자랑스러움.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미나는 10살, 준호는 5살.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 정원 있는 집. 테니스 코트도 만들었다. 여름, 가족 테니스 토너먼트. 엄마 이겨, 아이들의 응원. 가을, 내 책 2번째. 가족의 라인. 베스트셀러 다시.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 가족들. 너희 덕에 용기 얻었어 고백들. 새로운 드라마, 수민의 직장 이직. 스트레스 쌓여 지원했다. 새 시작이야, 봄. 준호의 첫 학교. 엄마 사랑해, 작별 인사. 여름, 제주 휴가. 바다에서 수영. 영원히 함께 35살. 우리는 롤모델이 됐다. 투비 인터뷰. 한국 LGBT의 희망 청중 질문. 어려움은 사랑으로 이겼어요. 가족 생활, 미나의 피아노 연주. 준호의 축구. 주말 테니스. 드라마, 미나의 첫사랑. 소년 좋아해요 충고. 솔직하게, 그녀의 성장. 여름, 국제 루트 컨퍼런스. 연사로. 변화의 물결, 가을. 집 리모델링. 우리 추억 가득, 겨울. 새해 파티. 앞으로도 행복, 마지막. 26회. 테니스 코트에서. 그날 네가 들어온 순간 내 인생 바뀌었어. 수민에게. 나도 사랑해.